자, 오늘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통정 허위 표시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에 관련된 효력을 보겠습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걸 말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상대방끼리는, 당사자끼리는 여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다 아니까. 자, 통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협의했다는 거죠. 거래 관계가 없으면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서 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한테 주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등기 보관자가 제3자가 계약을 했을 때, 제3자가 계약했을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본인은 상대방이 당연히 갖고만 있어야 되는데, 제3자가 계약을 했답니다. 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있어서 제3자가 계약했는데 제3자가 선의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본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본인이 제3자에게도 대항하려면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입증해야 다시 소유권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정 허위 표시는 제3자가 선의기만 하면 됩니다. 제3자가 과실이 있냐 또는 무과실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과실이 있는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는 과실이 있어도 선의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효, 악의임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임을 주장합니다. 자, 선의의 제3자는 선의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선의는 절대 주장한다는 말 나오면 문제가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선의는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추정해주지. 자, 선의의 제3자는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상대방이, 본인이 악의임을 주장하지 못하면 선의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첫째 문제. 첫째는 상대적 무효 개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가 거래하면 유효가 됩니다. 이걸 상대적 무효라 그러는데, 상대적 통정 허위 표시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는 아니다. 반사의 미풍양서를 해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는 아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반사의 질서도 무효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는 아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않는다. 자, 선의의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된다. 자, 과실, 무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자, 다음에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를 말한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요, 국가가 또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근거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보관했다, 차명으로 이름을 맡겼다. 자, 이게 판명되면 명의신탁 약정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인지 통정 허위 표시인지 헷갈립니다. 자, 수험생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지문에 떠줍니다. 그 지문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인지 통정 허위 표시는 누가 고민하면 재판관, 국가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국가가 고민해서 확정을 지었답니다. 그럼 확정을 지은 대로 우리는 결과를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는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기만 하면 된다. 과실, 무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자,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명의신탁 약정으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다. 함부로 등기를 누구한테 차명으로 넘기지 말아라. 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은,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니까 남한테 소유권을 그냥 주는 겁니다. 등기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도 아무 권리가 없으니까 등기를 보관하고 온 자도 아무 권리가 없어요. 등기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근데 그놈이 등기를 가졌던 사람이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 제3자는 선의하기 관계없이 무조건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제3자는 선의하기 가리지 않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당연히 과실, 무과실을 요건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단어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두 번째, 선의의 제3자든 악의의 제3자든 그걸로 인해서 거래를 했던 제3자는 무조건 유효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본인을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자가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
통정의표시는 선의의 제3자만 소유권 취득. 자, 이거 반드시 구별하시고 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자,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계죠. 교환, 증여, 매매계약, 완결권. 자, 이런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계. 거래관계 계약으로 일어난 것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매매, 교환 또는 증여, 그다음에 매매 예약, 완결권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매매 예약, 완결권은 몇 년 안에 행사합니까? 10년 이내 행사됩니다. 자, 10년 이내 행사하는 것을 제척기간이라 그런다. 매매 예약, 완결권.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세 종류가 있는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자, 확인 판결과 이행 판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확인 판결과 이행 판결의 유형은 등기에 관련된 승소 판결은 무조건 이행 판결입니다. 등기를 이전하라,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에 관련된 문장이 떴다 하면 무조건 이행 판결로 등기에 관련된 등기를 해야 됩니다. 판결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에 관련된 이행 판결 어떻게 나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은 자, 그러면은 등기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승소 판결만 받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서 이행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자, 그러면 판결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등기에 관한 승소 판결은 등기까지 마쳐야 됩니다. 또 설정 등기에서 설정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설정 등기,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판결문만 갖고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등기에 관련된 승소 판결은 이행 판결로서 등기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 협의는요. 공유물 분할 협의도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을 서로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약속만 갖고는 분할된 게 아니죠. 반드시 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똑같이 공유 지분권 포기, 공유 지분권 포기도 지분 이전 등기가 돼야 됩니다. 자, 공유 지분권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이 변경이 되겠죠. 자, 공유 지분 이전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물 분할의 협의 또는 현물 분할의 합의, 공유물 분할의 협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등기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등기에 관련된 판결, 승소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협의, 공유물 분할의 합의도 등기를 해야 된다. 공유 지분권 포기도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된다. 등기에 관련된 판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등기의 승소 판결은 이행 판결로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되는 걸 보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협의가 됐을 때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 재판에서 판결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했는데 협의가 안 됐으니까 판결이 나왔겠죠. 공유물 분할의 판결은 형성 판결로서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은 등기를 굳이 안 해도 당사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당연히 이전할 때는 등기를 해야겠죠.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당시에는 판결문만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답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은 공유물 판결이 중개사 시험에는 대표적인 거니까 공유물 분할의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생각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다 하면 됩니다. 나머지 형성 판결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소 판결 이런 것도 형성 판결이 됩니다. 자, 다음에 혼동이란 말 나오면 혼동으로 인한 다른 권리의 소멸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혼동하면 소유권 취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면 소유권이 취득됐기 때문에 다른 전세권, 근저당권, 지상권을 굳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자, 혼동이란 소유권이 됐기 때문에 다른 등기는 말소된 걸로 봅니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종속기간의 만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전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은 소멸된 걸로 봅니다. 굳이 등기를 하지 않죠. 전세권에서는 마찬가지죠.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효력은 소멸된 걸로 본다. 그죠?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 권리는 소멸된 걸로 봅니다. 용익물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된 걸로 봅니다.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다. 자, 다음에는 두 글자로 시작된 건 등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매, 상속, 수용, 신축 요 네 가지는 등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대금이 완납되는 즉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등기는 국가가 알아서 촉탁해줘요. 그래서 경매는 경납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취득을 보죠. 등기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수용은 수용대금 보상금이 지급되는 순간
또는 재결 판결이 나오는 순간 수용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수용도 등기를 나중에 하는 거죠. 등기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수용하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경매하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신축은 신축자가 등기하지 않아도 보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로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매매할 때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야겠죠. 자, 신축 등기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죽으면 반드시 상속으로 등기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축, 상속, 경매, 수용 요거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20년간 타인의 토지에 계속 분묘를 조성해서 제사 지내며 20년 동안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 없이 등기가 나오지 않고 관행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준권을 획득했다 해서 등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분묘기준권 등기 필요 없습니다. 법정지상권 마찬가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집합금에서 공용부분은 복도 층계를 말하죠. 이것은 계약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 면적에. 그래서 전용 부분에 등기만 하면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나오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구분 행위로 인한 것. 구분 행위를 하는 순간 굳이 구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 건물로 인정을 합니다. 건축주의 구분 행위, 주관적 의사로 구분 건물을 인정한다 그랬죠. 집합 건물은 구분 행위로 인한 것은 등기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주관적 의사만 있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자, 재단법인의 출연 행위 이것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회사 합병도 굳이 등기하지 않아도 회사가 합병되면 예전 구 회사는 무조건 신회사로 소유권 이전되는 걸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취소 행위와 해제 의사 법률의 규정이죠. 취소 행위와 해제 의사 표시도 굳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권의 행사와 해제 의사 표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취소와 해제는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럽니다. 취소와 해제, 그 다음에 권리 소멸시효 완성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서 등기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소와 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굳이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 회복된 것으로 본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취소나 해제는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등기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죠. 법으로 인정된 지상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전세권에 건물 전세권에만 일어나는 게 법정갱신입니다. 자, 건물 전세, 토지 전세 중에 토지 전세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어요. 건물 전세에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는데 법정갱신은 자동 연장이란 말입니다. 법정갱신이 될 때 굳이 등기해야 되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법정갱신은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갱신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법정갱신은 반드시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거죠. 자, 법정갱신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취소, 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취소와 해제는 반드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유권한테 등기가 회복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취소와 해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대방한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제와 취소는 법적으로는 등기가 회복된 것으로 보는데 그 상대방이 취소와 해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선의의 제3자는 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따로 외우시고 취소와 해제 의사표시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나 취소와 해제로 인해서 상대방이 등기를 나한테 주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선의의 제3자한테 넘겨버리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권 변동. 자,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혼동에 의한 소유권 취득. 자, 혼동에 의한 소유권 취득하니까 나머지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나머지 권리의 말소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간이 만료되는 용익물권, 용익물권도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등기는 필요하지 않는다. 자, 두 글자로 시작한 거 상속, 경매, 수용, 신축. 자, 이런 것은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 대표적인 게 취소나 해제 의사표시, 취소권 행사와 해제 의사표시, 법정지상권, 법정갱신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공용부분, 집합금에서 구분행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분묘기준권,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거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온 거죠. 등기에 관한 청구소송, 등기에 관한 판결문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협의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에 관한 소송은 전부 이행 판결, 설정 등기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소송,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이라든가 등기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이행 판결,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협의, 공유물 분할 합의는 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공유지분의 포기,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 아주 중요한 거,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점유취득쇼. 자, 20년간 점유취득쇼 된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20년간 점유취득자는 법률의 규정에서 권리를 받는데 무슨 권리를 받습니까? 소유권을 바로 취득한 게 아니라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만 받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점유취득자는 등기를 완성을 해야 20년 전부터 소급해서 소유권을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로 필요로 하는 거, 20년간 점유취득자는 등기 청구권만 있습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등기를 스스로 받아야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 하면 안 됩니다.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만 20년간 점유취득자는 별도로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자기 스스로 능력껏 등기를 요구해서 등기를 받아야 20년 전부터 그때부터 소급해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상 등기가 필요한 거와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물권 변동을 배웠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시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